한지우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녹슨 범퍼와 바래진 파란색 페인트, 그리고 트럭 뒤편에 빼곡히 실린 중고 기계 부품들. 이 광경이 그녀에게는 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우야, 점심 먹으러 왔다. 아버지 한도윤이 작업복 차림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름때가 묻은 파란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톱 사이사이에 끼인 기계 오일. 스타트업 회사의 깔끔한 사무실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빠, 왜 또 작업복으로? 지우가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뭐가 문제야? 편하고 좋은데. 도윤이 손을 털며 웃었다. 그보다 시훈이 그 친구는 언제 한번 보자고 하냐? 지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시훈과 사귄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버지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다. 시훈은 건설회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는 엘리트였고 그의 집안도 상당한 재력가였다. 반면 자신의 아버지는 작은 중고 부품 가게를 운영하며 트럭을 직접 몰고 다니는 평범한 사업자였다. 아빠, 시훈이가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 그래도 결혼 생각하는 사이라며?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우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세련된 집안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우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둘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다. 도윤은 자장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고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지우야, 너 혹시 아빠가 부끄럽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표정 보면 다 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학교 행사 때마다 아빠가 오는 걸 싫어했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글픔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가슴이 찔렸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중학교 운동회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늘 아버지의 낡은 트럭과 소박한 차림새가 신경 쓰였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는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혼자만 달랐다. 아빠, 그게 아니라. 괜찮다. 아빠도 이해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아빠가 자랑스럽지는 않을 거야.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시훈이 그 친구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 정말 널 사랑한다면 아빠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을 테니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시훈이 그럴까? 그의 부모인 윤태성 부부는 어떨까? 그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 어울렸다. 그런 사람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다른 집 아빠들처럼 멋있게 해주지 못해서. 아빠, 지우가 소리쳤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실제로 도윤은 지우가 태어난 후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지우를 좋은 대학에 보냈고 지금도 매달 용돈을 챙겨주고 있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날 밤 지우는 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훈아, 우리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는 게 어때? 정말? 갑자기? 시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응. 너무 미뤄온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도 나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런데 지우야,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 특히 우리 엄마가.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야. 너는 괜찮을 텐데 지우 아버지가 음식점 운영하신다고 했지? 중고 부품 가게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 뭐 상관없지.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시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다. 지우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려다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낡은 작업복 대신 몇 년 전에 산 정장을 꺼내 입어보았다. 비록 유행이 지나고 조금 작아졌지만
그나마 가장 정중한 옷이었다. 아빠 뭐 하세요? 지우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상견례 때 입을 옷을 보고 있었어. 이거 어때? 도윤이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지우의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왜 자신은 계속 불안하기만 할까? 이런 자신이 너무 속물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다. 아빠,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세련되게 보였으면 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지우는 더욱 괴로웠다. 상견례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어색한 식사 자리가 펼쳐졌다. 시운의 부모가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 아버지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깨져버린 연인 관계까지. 과연 사랑이라는 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아버지의 트럭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도 새벽부터 성실히 일을 나갈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다. 상견례는 이제 이틀 후였다. 상견례 당일 한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몇 년 전에 산 유일한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낡은 구두에 구두약을 발라 광을 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하며 어떻게 하면 더 단정해 보일까 고민했다.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지우가 방문을 두드렸다. 응, 거의 다 됐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지우야, 아빠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사해야 하지? 지우의 가슴이 뭉클했다. 평소 당당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아빠는 충분히 멋져요. 하지만 지우 자신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손바닥에 계속 땀이 났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의 첫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 같았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시운의 아버지 윤태성이 직접 예약한 곳으로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비싼 식당이었다. 지우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도윤과 지우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시운 가족은 이미 와 있었다. 윤태성은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부인 오혜리는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시운도 깔끔한 셔츠에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오혜린의 시선이 도윤의 낡은 정장을 훑었다. 소매가 약간 짧은 것, 색이 바랜 것, 그리고 구식 디자인까지. 그녀의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게 찡그려졌다. 어서 앉으세요. 태성이 의례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룸에서 도윤의 모습은 더욱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지우는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지우가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희 시훈이가 더 신세를 졌죠. 태성이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사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혜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탐색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중고 기계 부품을 취급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 혜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수입이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지우가 얼굴을 붉혔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우 키우고 대학 보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함만으로는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렵죠. 태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특히 젊은이들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버님. 시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진 후였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전체 요리부터 각종 나물, 갈비찜까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평소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이 갈비찜은 한우로만 만든다고 하네요. 워낙 유명한 집이라. 혜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군요. 맛있겠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한 접시 값만으로도 자신의 하루 매출과 비슷할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태성과 혜리는 골프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 지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기업 이야기 등을 했다. 도윤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시훈이 아버님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도윤이 대화에 참여하려고 물었다. 골프를 주로 치죠. 주말마다 나가는데 운동도 되고 사업상 만남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태성이 대답했다. 도윤 씨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는 일이 운동이 되는 편이라.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무거운 부품들을 나르다 보면 저절로 운동이 돼요. 혜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육체 노동을 한다는 말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때였다. 도윤이 갈비찜을 떠먹다가 실수로 국물이 튀었다. 몇 방울의 국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그중 한 방울이 혜린의 명품 가방에 떨어졌다. 어머! 혜린이 소리치며 가방을 들어 올렸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급하게 냅킨을 들고 일어났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만지지 마세요. 혜린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의 시선까지 집중되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우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보, 진정해. 태성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불쾌감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배상이요? 혜린이 코웃음을 쳤다. 이거 파리에서 산 건데 몇백만 원짜리예요. 배상할 수 있어요? 지우가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다. 어머님, 아버지가 실수한 건 사과드리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다니 뭘 하다는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가방이 더러워졌는데. 어머님. 시훈이 급하게 개입했다. 그만하세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 태성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실수를 하는 거지.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자존심이 상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고요? 혜린이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 딸과 우리 시훈이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지우가 소리쳤다. 됐다, 지우야. 도윤이 조용히 말하며 일어났다. 우리 가자. 아빠. 가자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녀는 식당을 나섰다. 뒤에서 시훈이 지우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잘못 아니야. 도윤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빠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지우야. 도윤이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 일로 알 수 있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그날 밤 시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시훈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부모님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지우야. 이해하라고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시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헤어져요.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우야, 제발.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그렇게 2년간의 연애는 끝이 났다. 하지만 지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파혼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우는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한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지우야, 오늘 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팀장 김상현이 지우의 자리로 다가왔다. 네, 넥스 엔지니어링이요. 국내 최대 기계 제조업체라고 하던데요. 맞아. 우리 회사로서는 정말 큰 기회야. 잘해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부터 이 미팅을 위해 밤새워 준비했다. 넥스 엔지니어링은 연매출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만약 이들과 계약이 성사된다면 자신의 스타트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준비는 다 됐나요? 동료 박민수가 물었다. 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넥스 엔지니어링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왜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우리 AI 마케팅 솔루션이 요즘 업계에서 화제잖아. 큰 회사들도 혁신이 필요한 시대니까. 오후 2시, 드디어 미팅 시간이 다가왔다. 지우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의실로 향했다. 20층 회의실은 회사에서 가장 좋은 공간으로 전면 유리창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비서 이수진이 알려주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특히 최근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더욱 일에서 성과를 내고 싶었다. 도착하셨습니다. 수진이 다시 알려주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회의실 상석에 앉는 사람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 한도윤입니다.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지우가 아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 맞춤 양복에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우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도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입술에 손가락을 살짝 대는 제스처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우 차장님? 상현이 다시 불렀다. 아, 네. 지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AI 마케팅 팀 차장 한지우입니다. 한지우? 도윤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회장님과 성이 같네요. 그러게요. 우연의 일치군요. 도윤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고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솔루션의 ROI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6개월 내에 투자 대비 150%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미팅이 끝났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좋은 제안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현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혹시 한지우 차장님만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상현과 다른 동료들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지우와 도윤, 그리고 비서 한 명만 남았다. 비서님도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비서가 나가고 나자 지우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조용히 해라. 여기는 회사야. 도윤이 여전히 CEO 모드로 대답했다.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이라고요? 국내 최대 기업 회장이요? 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지우야. 왜요? 왜 지금까지 속이신 거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숨긴 거지. 같은 말 아니에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결심했어. 너를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평범하게요? 재벌 2세, 3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봤거든. 돈의 힘에 취해서 진짜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을. 나는 그런 딸을 원하지 않았어.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중고 부품 가게라는 커버를 만들었지. 실제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작은 가게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럼 트럭 타고 다니시는 것도. 그것도 진짜야. 가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할 때도 있고. 나는 CEO이기 전에 한 명의 아버지거든.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난 20여 년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럼 그동안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어. 너는 잘못이 없어. 도윤이 딸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거야. 너는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배웠잖아. 하지만 상견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어.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시훈이와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지우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럼 그때 정체를 밝히시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굽신거렸을지. 그래서 밝히지 않은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를 받아들일 거야.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오신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라서.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아빠가 딸 회사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특혜는 없어. 정말 좋은 기술이니까 계약하는 거야. 알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다. 회장님, 윤태성 전 의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도윤과 지우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태성은 시훈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아마 시훈의 부모는 뉴스를 통해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이 한도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아빠 결정에 따를게요. 도윤이 비서를 바라보았다. 30분 후에 시간을 내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폭풍 같은 하루였다. 지우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실은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곧 시훈의 부모가 올 것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까? 30분 후 넥스 엔지니어링 본사 50층 회장실에 윤태성과 오혜린이 도착했다. 평소 당당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성은 얼굴이 창백했고 혜린은 손을 떨며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안내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회장실을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 세계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이 모든 것이 한도윤의 진짜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한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성과 혜리는 벌떡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전 한정식 집에서 보던 그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한도윤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 그 자체였다. 앉으십시오. 도윤이 소파를 가리켰다. 회장님.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두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으로 다가왔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다. 저희가 회장님을 몰라 뵙고. 혜린이 말을 더듬었다. 몰라봤다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냉기가 감돌았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달리 대했다는 말씀인가요? 태성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다는. 무례했다? 도윤이 태성의 말을 끊었다. 어떤 부분이 무례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되짚어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저희가. 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직업을 무시했고 가방에 국물이 튄 것 때문에 과도하게 화를 냈습니다. 과도하게? 도윤이 반문했다.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하시면서 배상할 수 있냐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하셨고요. 태성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요? 도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사과하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도윤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윤태성 씨, 오혜린 씨. 제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달라진 태도를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해졌습니다. 무엇이 확실해졌습니까? 두 분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 말입니다. 도윤이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위와 돈으로만 판단하시죠. 회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태성이 애써 변명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제가 정말 중고 부품 가게 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지우와 시훈이의 결혼을 허락하셨겠어요?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답은 뻔했다. 저는 지금도 중고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일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두 분은 그런 저를 무시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다. 도윤이 미리 부른 것이었다. 지우야. 혜린이 반가운 듯 일어났다. 지우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모가 너무 미안해.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혜린을 바라보았다. 이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우야. 우리 정말 후회하고 있어. 시훈이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시훈 오빠는 어디 있어요? 집에서.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지우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본인은 오지도 않고 부모님만 보내신 거네요. 태성이 급하게 말했다. 시훈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일주일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나 보네요. 지우야, 제발. 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다고요? 지우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아빠가 정말 중고 부품 가게 사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뇨. 지우가 소리쳤다. 정확히 그런 거예요. 아빠의 지위를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도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야, 진정해. 아빠,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혜린이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이모가 무릎 꿇고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태성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시훈이와 다시. 일어나세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지우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도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빠가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이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엿보였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정말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인정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훈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지우야, 시훈이는 정말. 시훈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식당에서 부모님을 말렸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저희를 쫓아와서라도 사과했을 거고요. 맞는 말이었다. 시우는 그날 부모의 모욕적인 발언을 막지도 못했고 지우와 도윤이 나간 후에도 쫓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친구는 며칠 후에나 찾아와서 부모님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해달라고요. 태성이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결국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구나 하고요. 도윤이 입을 열었다. 윤태성 씨, 오혜린 씨.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회장님. 태성이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저희 부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훈 씨에게도 전해주세요. 지우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지우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말입니까? 혜린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네. 훨씬 더 좋은 사람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두 사람이 풀이 죽어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지우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니요? 곧 만날 거야.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누구예요? 아직 비밀이야. 하지만 분명히 시훈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넥스 엔지니어링과 윤태성 아버지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지 않나요? 있어. 꽤 큰 거래였지.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끊지.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을 모욕한 사람들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아. 아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야, 지우야. 그날 밤 넥스 엔지니어링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윤태성의 건설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도윤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시우는 그 소식을 듣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시훈이 직접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시훈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훈 오빠,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오빠도 알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저는 오빠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부모님처럼 생각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날 식당에서 아무 말도 못한 거고요. 시우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말고. 지우는 돌아서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시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지우에게 말했다. 내일 누군가를 소개해 줄게. 누구요?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지우는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누군가일 것이었다. 한 달 후 한도윤은 지우에게 약속했던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작은 카페를 예약했다. 강남의 화려한 곳이 아닌 동네 골목에 있는 소박한 카페였다. 아빠 정말 누구예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가면 알아.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지우야, 한 가지 약속해. 뭐요? 오늘은 아빠가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그냥 중고 부품 가게 하는 아빠로만 소개하고 싶어. 그래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책을 읽고 있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온화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서준아. 도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박서준이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삼촌? 지우가 의아해했다. 아, 지우야. 이 친구가 박서준이야. 내 고등학교 동창 아들이지. 어릴 때부터 봐온 녀석이야.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한지우예요. 지우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세 사람이 앉자 도윤이 말했다. 서준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3년째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 네.
한강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하고 있어요. 서준이 수줍게 대답했다. 지우는 서준을 자세히 관찰했다. 시훈과는 정반대 타입이었다. 시훈이 세련되고 도시적이었다면 서준은 소박하고 진솔해 보였다. 지우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해. 도윤이 소개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분야가 정말 각광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준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지우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도윤이 일어났다. 나는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너희 둘이 대화해봐. 아빠는 담배 안 피우시는데. 지우가 중얼거렸지만 도윤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둘만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 씨는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요. 마케팅도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처음엔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가 가장 뿌듯해요. 지우는 서준의 눈빛에서 순수함을 느꼈다. 돈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보였다. 힘들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던데.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어제도 제가 가르친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드디어 풀었다고 신나하더라고요. 서준이 말하는 동안 얼굴이 환해졌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우가 물었다.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세요. 시골에서 토마토랑 상추 키우시는데 전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농장이요? 네.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지우는 서준의 말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시훈이 항상 성공과 출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도윤이 돌아왔다. 대화 잘했나? 네, 삼촌. 지우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런가? 우리 지우 자랑이지. 도윤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삼촌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서준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나? 중고기계 부품 가게 해. 작은 사업이야.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럭저럭 살만해. 정직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게. 지우는 서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아버지의 직업을 듣고도 전혀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하는 눈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서준이 지우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요? 그럼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동안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우와 서준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강에서 산책하기도 했다. 서준은 늘 지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자신의 학교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오늘 우리 반 민수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서준이 신나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내성적이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에 대해 10분 동안 발표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지우 씨가 마케팅에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고 한 말이 도움이 됐어요. 민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우는 서준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감동했다. 시우는 지우의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서준은 달랐다. 한 달 후 서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우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우는 서준의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계산이나 조건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에 대한 순수한 애정만 있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연애는 평범하지만 따뜻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을 다녔고 명품 선물 대신 서로가 만든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서준은 지우를 위해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고 지우는 서준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다. 6개월 후 서준이 지우에게 프러포즈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카페였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준이 소박한 반지를 내밀었다. 비싸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준 씨, 저는 큰 돈도 없고 대단한 지위도 없어요. 하지만 지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비싼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웨딩드레스로.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실했다. 결혼식 당일 도윤이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서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지. 아빠도 행복해 보여요. 당연하지. 내 딸이 진짜 사랑을 찾았는데. 식이 끝나고 서준이 도윤에게 인사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준아, 고맙다. 우리 지우 잘 부탁해. 네, 평생 지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넥스 엔지니어링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도윤과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님 성함이 한도윤이시더라고요. 혹시 동명이인이신가 해서요. 도윤이 웃었다. 서준아, 그게 바로 나야. 네? 서준이 눈을 크게 떴다. 나가 넥스 엔지니어링 회장이야. 서준이 잠시 놀란 것 같더니 이내 웃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재벌 사위가 되는 건가요? 서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런 셈이지. 와, 신기하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저는 지우만 있으면 돼요. 도윤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뭐가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야, 서준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아빠.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지우야, 너야말로 아빠한테 큰 선물을 줬어. 좋은 사위까지 데려와서. 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몇 년 후 지우와 서준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서준은 여전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우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갔다. 도윤은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도윤이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우가 말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니? 부자요? 진짜 부자 말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삶이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진심을 가린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짜 사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